자, 미국 대선이 밤사이까지 계속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에는 일부 주는 트럼프가 소송을 내서 개표가 셋업이 되고, 또 일부 주는 개표하는 사람들이 밤에는 집에 가야 된다고 가버려 가지고 이제 오늘 낮에 개표가 재개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끝났습니다. 바이든이 무조건 이겼고요. 남은 것은 형식적인 법적 절차나 형식적인 승복을 하기 위한 자기 체면, 트럼프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했다가 막판에 빠지면서 그래 내 승복할게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퉁 치려고 할 거라 봅니다. 어제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대깨문도 좋다고 난리가 났고, 어제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에 터뽕 환자들도 숙골들 좋다고 난리가 났고, 일부는 저를 이제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롱도 도가 있는데요. 제 방송을 즐겨본다는 사람들도 딴 데 가서 조롱하고,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의 인심이 이렇구나. 이게 평론이나, 저는 또 평론을 넘어서서 정당까지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 소신을 말하고, 설사 그 정치적 소신이 털렸을 수도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받았고, 그래 너 털렸으니까 황스트라다무스가 황펠러가 됐니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총기가 있었는데 이제 총기가 흐려졌다는 둥,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대로 봅니까? 그딴 소리 한 놈들은 전부 제 방송을 근성으로 보거나 지 필요한 것만 가끔 와서 보는 놈들이지, 제대로 방송을 본 놈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보고, 또 틈만 나면 조롱하려고 들고, 솔직히 말하면 문가리와 대깨문이 트럼프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제 표정 관리를 못했지요. 근데 한국 숙골들이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이건 한국 보수의 일종의 진짜 세기적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이든을 좋아할 이유도 전혀 없고, 저런 위에 닳고 다른 기성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공화당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딜도 치고 움직이고 장난도 치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로비를 통해서 지금 한국 선거에 2차례나 개입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놔뒀다가는 한국에 큰일 난다. 특히 안보, 대북관계, 비핵화, 그리고 이 한반도의 한미 동맹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 위기가 와서 월남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그런 짓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선이 되어 가지고 당선돼가 오면 저 사람이 이제 선거 없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큰일 날 일이 지금 생긴다. 미군이 철수하고 종전선언이 되고, 그로서 유엔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이양되고, 한국이 고립되고, 친미 아닌 반미, 친중 친북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의한 월남화가 진행이 되는 위기에 빠진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그런 소신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보고 하니까 저자가 이번에 당선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트럼프가 엄청난 약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격전지라고 부르는 스윙 스테이트는 뭡니까? 6개였지 않습니까? 러스트벨트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그리고 선벨트라고 부르는 데서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자, 트럼프가 기껏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플로리다 이겼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95% 개표했는데 1.5%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고,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은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펜실바니아는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데인데 20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88%를 개표했는데 3.2%로 좁혀들었습니다. 어제 한때 15% 이상의 차이가 났던 거죠. 자, 이거는 미국의 독특한
러스트벨트 지역구들의 이 주들의 개표 방식의 문제입니다. 일반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 한 것 까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 한 것 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편 투표 온 것을 미리 개봉해 놓고 있다가 까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개봉해서 까기 때문에 늦어지죠. 그렇지만은 우편 투표에서 거의 7대3 비율로 위스콘신이나 또 미시간, 펜실바니아에서 바이든 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미국의 선거구가 한국처럼 동네에 그냥 동사무소나 어디든 걸어가면 있는 데가 아니라 3, 40km, 4, 50km 떨어진 선거구들이 있고 차도 없는 흑인이나 빈곤층이 많고, 그리고 또 가서 투표하려면 기다렸다가 투표하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날리고 사전 투표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저소득층, 백인들입니다. 거기에서는 7대3 비율로 압도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에 바이든 지지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나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투표 체계가 편리했더라면 처음부터 트럼프가 지고 갔을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빼고 그냥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한 사람, 당연히 백인과 중상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서 트럼프가 위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투표 이전에도 트럼프가 조기에 자기 승리 선언을 하고 남은 개표, 우편투표 개표를 중단시키려고 할 거였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한 4시쯤 트럼프가 기자회견하고 또 뭐 지금 소송을 갈 거다, 개표 중단해라 어쩌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길 때 다 이겼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고 극명하게 갈라져 있고, 실제 전국의 지지율 격차도 6.8, 7.2, 7%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면 그 7%쯤 난 격차가, 전번에 보면 힐러리가 3.2%인데 투표를 해보니까 표차는 그대로 비슷하게 갔던 거예요. 그 300만 표는 이겼는데 이 선거인단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7% 이렇게 앞서고 있지만은 막상 이제 표를 까면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격차가 좀 더 줄어들겠죠. 이제 선거인단 구조에서 어느 정도로 이기느냐, 그것만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바이든이 5% 미만으로 이길 거다. 그렇게 되면 크게 이기지는 못한다. 결국 한 300석에 미치거나 미치지 못한 정도에서 그렇게 선거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208, 90대 애초부터 이 예측되는 부분이 230 그런 식으로 한 50개 정도 차이 나는 5, 60개 격차가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결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도외시하고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펜실바니아가 지금 남아있고, 애리조나가 남아있고, 네바다가 남아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애리조나, 네바다는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펜실바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애리조나는 이 맥케인이 애리조나 지역구였죠. 공화당이에요. 맥케인은 공화당이었지만 트럼프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장례식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하고 친했지요. 그리고 애리조나에 최근에 이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데라고요. 자,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이건 뭐 공화당의 텃밭인데 바이든이 지금 거의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로는 가장 뼈아팠고요. 그리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원래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차가 유지되고 있었죠. 5%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던 지역입니다.
다만 러스트벨트 세 군데 중에서 조금 격차가 작아서 최대 격전지라는 곳이 지금 선거인단 20명이나 되는 펜실바니아였습니다. 자, 어제 한때는 한 15%까지 벌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를 까기 시작하니까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75%, 즉 개표했을 때 25%가 남아 있을 때 11.4%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근데 3%를 더 까가지고 78%를 까니까 9.7%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더 깠어요. 88%를 까니까 얼마가 남았냐? 이제 3.2% 현재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10% 깔 때 얼마 줄어들는가 하면 6.5%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12%입니다. 그런데 격차는 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한 바이든이 7% 이상은 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바이든이 한 3%대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펜실바니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남아있는 표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표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원래 펜실바니아의 농촌 지역부터 깠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던 우편 투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펜실바니아의 대도시 두 군데, 어디냐? 펜실바니아의 제일 큰 대도시가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우리 공업도시로 옛날에 많이 배운 피츠버그. 이 두 개의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 도시의 흑인 비율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우편 투표만 남아 있어서 그걸 지금 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투표는 다 개봉하고요. 그러니까 깔 때마다 급속히 줄어드는 겁니다. 오히려 저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에 남아있는 표를 깔 때 늘어나는 속도보다, 바이든 표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펜실바니아의 표를 깔 때 나타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펜실바니아는 바이든이 이겼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뉴욕 타임즈도 펜실바니아에도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표의 비율이 7대3도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표를 까면 바이든 표가 한 72표 나오고 트럼프 표가 28표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개표에서 펜실바니아도 끝이 났다. 결국 이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 것이다. 트럼프가 펜실바니아를 잡는다 해도 최선의 경우에 동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자, 네바다가 지금 86% 깠는데 0.6%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펜실바니아를 놓쳐도 네바다만 잡아도 확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펜실바니아는 더 까봤자 보나마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9시쯤에 미시간, 위스콘신을 보고 선거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는, 선거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시간, 위스콘신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펜실바니아도 뒤집어질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도 안심을 못하는 거죠. 이미 뭐 깜표가 많기 때문에 설마 뒤집어지겠나 하지만 여기도 사실 안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지역들 중에 트럼프가 별로 크게 안심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이 났고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테러를 찾기 위한 정치적 액션을 할 것이다. 그것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